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비까지 오니까 봄이 정말 좀 문턱에 온 것 같더니 벌써 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강사 트레이닝으로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하면서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자, 좋은 스피치가 무엇일까? 스피치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스피치를 하는 거거든요. 스피치가 뭐냐면 내 소개하는 것, 자기 소개하는 것, 그리고 강의하는 것, 설교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스피치의 한 분야, 범주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스피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이기 때문에 스피커라고도 하고 스피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피치에 좋은 스피치가 있고 나쁜 스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좋은 스피치는 어떤 스피치인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스피치예요. 어떤 분들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스피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처음 온 사람을 상대로 강의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를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온 신규 고객을 상대로 내가 강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처음 온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고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좋은 스피치예요. 마이크도 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할 정도로 낮은 작은 목소리로 스피치하는 건 바람직한 스피치가 아니죠. 크고 분명하게 스피치를 해야 좋은 스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제스처 그리고 안정적인 시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할 때 그냥 부동 자세로 이렇게 차렷하고 스피치하면 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오른쪽 발을 살짝 앞으로 좀 내밀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 배꼽이라든지 가슴 눈높이 이렇게 올려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내밀면서 자세에 더 허벅지에 힘을 주고 또 제스처를 좀 마음껏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스피치이고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스피치입니다. 많이 얘기해주고 싶죠.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정보를 많이 준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내 이 메모리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뇌의 한계에 따라서 들을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쏟아져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강사의 욕심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 장황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키포인트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리 있고 그리고 짧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스피치예요. 중요한 건 짧고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호소력 있는 클로징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애터미라고 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망 고객이 왔을 때 내 강의를 듣고 나의 스피처를 듣고 이 사람이 나도 애터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호소력 있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임팩트 있는 호소력 있는 마무리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쁜 스피치가 또 있겠죠. 좋은 스피치가 있으면 나쁜 스피치도 있을 텐데, 나쁜 스피치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나쁜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를 좀 안정적이면서도 파, 솔 혹은 미 이렇게 고저, 목소리의 고저, 높고 낮음을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면서 강의를 해야 듣는 사람이 질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귀에 쏙 걸리면서 재미있고 명쾌하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 없는 태도가 나쁜 스피치입니다. 강사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 자신감 넘치게 강의를 해야만 듣는 사람이 확하게 임팩트 와닿거든요. 그런데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자신 없는 태도로 얘기를 하거나 강의하면 듣는 사람이 저게 뭐지?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지루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쁜 스피치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연습을 해야 돼요. 발음 연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에 가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누구냐, 그 아나운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뉴스 진행할 때, 라디오 진행을 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똑같이 반복 연습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보면 목소리 톤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면서 발음도 비슷하게 되고 억양도 비슷하게 되고 목소리의 컬러까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애터미 안에서 좋은 강사, 이렇게 좀 모델하고 싶은, 롤 모델 삼고 싶은 강사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발음 연습하시고 똑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도 되고 강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 길게 얘기하고 많이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황하게 하는 것이 나쁜 스피치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 너무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강사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학력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누구라도 다 편안하게 강의를 듣고 따라할 수가 있는 것이 4학년 수준으로 강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강의해야 된다. 어려운 용어, 난해한 용어는 가급적이면 배제하시고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조리 없이 말하는 것이 나쁜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내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해야 될 것인지 처음 오프닝부터 그리고 중간 스토리텔링, 마지막 클로징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내가 그림을 미리 그리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리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나쁜 스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감동도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스피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1시간 강의 들었는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남아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미 건조한 스피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피치인지 나쁜 스피치인지를 잘 분간하면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강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언어적인 표현 감각을 익혀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라비안의 차트에 보면 내가 말하는 내용은 결국은 가맹 고객이라든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7%에게만 7%만 내 말이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다 100% 기억하거나 귀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외모,
복장, 외적인 부분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55%를 차지한대. 시각적인 이미지가 5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사가 강의하러 왔을 때 딱 강단에 마이크 들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때 벌써 30초 안에 오늘 이 강사가 어떤 강의할지, 이 강사가 강의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을 100% 만족시켜 줄 만한 완벽한 강사인지 아닌지가 벌써 딱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하는 순간 3초에서 5초 상간에 다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외적인 자세에서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강사의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부분을 잘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이 38%를 차지한대요. 청각적인 것은 귀에 들려지는 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얘기하겠죠. 목소리, 보이스 컬러, 톤, 그리고 말하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청각적인 요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또 잘 사용하는 트렌드, 언어, 어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에서 강사들이 활동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고 생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 그때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들려지는 것이 내 목소리가 좀 맑고 밝고 상냥하게 잘 들리는지 항상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강사에 갖춰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시각적인 요소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장이 모든 것을 표현해주고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뭘까요? 네, 이분들의 직업이 뭘까요? 네, 어떻게 아시죠? 그죠? 복장을 딱 보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나 승무원입니다. 나 스튜어디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복장을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아, 저분들은 승무원이구나. 아, 저분들은 스튜어디스군 하고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적인 이 복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에 딱 서가지고 강의하려고 무대에 딱 올라왔는데 아, 저분은 누가 봐도 강사다. 아, 저분은 누가 봐도 애터미 최고의 강사다 라고 모든 청중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외적인 자세, 복장이 갖춰진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55%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남성들은 복장이 이렇습니다. 남성들은 아주 간편하죠. 간단하죠. 그냥 양복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깔끔한 수트를 입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셔츠를 뭐 화이트로 입을 거냐, 블루로 입을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퍼플 계열로 입을 것이냐. 와이셔츠도 컬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트의 색깔하고 와이셔츠의 색깔이 같이 겹치면 안 되겠죠. 같은 톤으로 입어줘 버리면 이게 와이셔츠가 어디이고 수트가 어딘지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컬러 매칭은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넥타이 그리고 행거칩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뭐 특별히 화장을 하거나 뭐 액세서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강사들이 포인트 줘야 될 부분은 넥타이 그리고 행커칩에 포인트를 줘서 그래도 강사로서 좀 품이 있고 지적인 어떤 그런 패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보다도 굉장히 이 드레스가 화려해요. 원피스가 있죠. 투피스가 있죠. 쓰리피스가 있어요. 자, 이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색깔이 여러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혼란스러워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강사의 말에 강의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강사의 이 복장이라든지 액세서리가 너무 화려해 버리면 그것에 시선이 분산되고 자꾸만 이게 집중이 저분 이어링 너무 예쁘다. 저거 어디서 샀지? 저분 목걸이 너무 예쁘다. 저거 어디서 샀지? 어디서 샀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강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강사분들은 특별히 너무 지나친 액세서리 하는 거 안 되고요. 그냥 한 군데다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옷도 너무 화려한데 브로치도 화려하게 목걸이도 화려하게 귀걸이도 화려한 걸로 거기다 팔찌에다 막
반지도 막 3-4개씩 막 끼고 나오시는데 너무 화려한 건 좀 뭐랄까 좀 천박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한두 군데에다가만 포인트를 주시고 옷도 드레스도 컬러 매칭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저 옷 드레스 컬러가 어때요? 괜찮나요? 네, 괜찮죠. 이렇게 여성분들은 가급적이면 원피스, 원톤으로 원피스 입으시고 이렇게 자켓을 입어주는 것이 가장 지적이면서도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막 4가지, 5가지 색깔, 더더군다나 이렇게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 입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몸이 좀 큰, 이렇게 좀 통통한 분들 있잖아요. 글래머러스한 그런 여성분들이 꽃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큰 원피스를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더 뚱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통통하고 이렇게 좀 볼륨이 있는 여성분들은 원톤으로 입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입어주셔야 강사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전달력을 높이는 보이스를 구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각적인 요소가 38%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회장 가든지 혹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도 내 귀에 쏙쏙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향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음악도 잘 들리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들리고 강의도 잘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향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목소리가 좀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귀에 쏙쏙 걸려드는 그런 목소리면 좋겠잖아요. 탁하고 거칠고 잘 안 들리는 걸걸한 목소리보다도 맑고 상냥한 그런 목소리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사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관리하고 보이스를 관리하는 거 잘 좋은 소리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발성을 위해서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막 태어났을 때는 호흡을 배로 하거든요.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 호흡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가성이 나오고 진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의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에서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강의하면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목소리가 가버려요. 목소리가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진성에서 나오는 발성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늘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좋은 소리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장에 왔을 때 마이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강의할 때마다 각 장소마다 마이크가 다 다르거든요. 스피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현장에 미리 도착해서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하고 이 마이크하고 맞는지 혹은 마이크 볼륨이 낮은지 높은지 미리 다 테스트를 하고 높으면 좀 다운시키고 낮으면 좀 올려놓고 그리고 저 같은 목소리는 이게 이제 전문적인 목소리 얘기를 하면 저 같은 목소리는 하이톤이에요. 저 같은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태프들한테 이 목소리 이거 세팅을 할 때 하이톤은 좀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이톤은 낮춰주시고 로우는 좀 올려달라고 해야 소리가 좀 믹스가 되면서 좀 안정적인 소리가 들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면 방송 스태프들에게 미리 좀 내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조절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세팅 주문을 해주시면 강의할 때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잘 듣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강의 전에 무엇을 삼가해야 된다고요? 커피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강의 전에는 반드시 커피를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수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드시고 나면 여러분 화장실을 자주 가실 겁니다. 그만큼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목이 타요.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는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커피를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하기 1시간 전에는 커피를 삼가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소리로 안정적인 소리로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성을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구성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조 어떻게 내가 이걸 잘 짤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성을 튼튼히 해주시는데 자, 첫 번째 OSC 법칙이 있습니다. OSC 법칙이라고 제가 먼저 나눠드렸죠. 자, 그걸 한번 꺼내 보실까요? OSC 법칙이라고 오프닝,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리고 클로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프닝, 여러분 스피치 하러 나왔을 때 오프닝은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이렇게 오프닝 인사하고 그냥 짤막하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만난 동기, 그리고 비전, 목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로징, 마지막은 감성, 호소력 있게 감성을 자극하는 클로징 멘트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짧으면서도 흔히들 하시는 스피치 순서가 OSC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OSC. 오프닝, 스토리텔링, 클로징입니다. OSC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 OSC 스피치입니다. 그냥 뭐 하다못해 뭐 동네 동기 모임들 혹은 동호회 모임을 갔을 때, 개모임을 갔을 때도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 백오동에 1108호에 사는 박예란이에요. 일명 또리 엄마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스피치의 일종이고 하나거든요. 그 순서가 바로 OS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OSC 법칙 예로 지금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여러분은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둘이고 한창 교육비가 들어가는 때인데 덜컥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자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친구는 앞길이 막막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다녀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나이도 꽤 됐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6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서 열심히 제품 싸고 좋다 써봐라, 싸고 좋다 좋으니까 써봐라, 이 말만 하고 다녔는데 조금씩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2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어머나 세상에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제 통장으로 수당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수당이 나오는 거를 보고 와, 이것이 바로 연금이구나, 연금성 소득이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마트만 바꿔서 사용했고 제품이 너무 좋고 싸서 소개하고 전달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트만 바꿔도 연금이 생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잡으셔서 여러분도 고소득의 연금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3분 스피치예요. 이게 3분 스피치거든요. 2분에서 3분 스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자리든지 스피치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스피치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일상의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스피치할 때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의 전직도 들어가고 내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도 들어가고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황하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무 짧게 들어갔잖아요. 아주 짧잖아요. 짧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OSC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치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이 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OSC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REP 법칙입니다. 이것은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조금 고급지게 보일 수 있는 스피치가 PRE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왜 그런 결론에 도착했는가? 왜냐하면 얘기하고 그리고 실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애터미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PREP 법칙이거든요. 자, 이것이 조금 더 뭐랄까 좀 지적인 레벨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래서 애터미구나. 나도 애터미를 알아봐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는 스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써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PRE 법칙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저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제품 싸고 좋고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 없고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갔죠? 애터미가 왜 서민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서 실예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가난한 집 맏며느리입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되기는커녕 남편이 하는 일마다 망하고 넘어지고 거덜나고 부도나고 그러면서 빚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애터미 제품을 소개받고 사용을 했더니요. 정말 좋고 가격이 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지인들에게 애터미 제품 이야기를 하고 소개 전달을 했더니 소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당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래가지고 더 열심히 소개 전달을 했더니 또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더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전달하고 다녔더니 소비자 멤버십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 수당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애터미 사업한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월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근무를 해서 받지만 저는 1년 반 만에 공무원들과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입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애터미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애터미에서 부자가 돼서 멋지게 살게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PREP 법칙이에요. 자, 먼저 제가 OSC 법칙 얘기했던 거하고 PREP 했던 거하고 어떤 게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PREP 법칙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스피치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고 왜냐하면 얘기하고 신뢰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애터미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 번 더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수미상관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개그맨이자 MC죠.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김재동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자 MC입니다. 이분이 이제 JTBC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톡투유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을 했거든요. 기존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하고 완전히 좀 이렇게 뭐랄까 획기적인 다른 어떤 컨셉의 토크쇼를 진행을 했어요.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자세예요.
청중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거나 혹은 요 자리에 가서 다리를 뻗고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토크쇼로 보다 더 청중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김재동 씨의 특징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청중의 신발을 신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행자야. 니들이 나한테 따라와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의 신발을 보고 신고 같이 이제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이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토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MC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컨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칙인데요. 이렇게 Z 형태가 있고 U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Z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뒤에 저기 사장님서부터 이렇게 한번 일자로 아이 컨택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고 다시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루 아이 컨택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U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U고요. 자, 뒤집은 거, 컵 같은 거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하고 또 다시 앞으로 이렇게 와주는 게 이렇게 컵 같은, 캡 같은 그런 아이 컨택입니다.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강의하는 강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강사는 한 사람만 보고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강사는 한쪽만 보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의 오른쪽을 보든지 본인의 왼쪽을 보든지 이렇게 한쪽만 보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강사는 왜 나를 안 봐주지? 나는 왜 아웃사이더지?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어떤 청중이라도 외면당한다, 왕따당한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기분 들지 않도록 항상 시선을 정확하게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아이 컨택을 해줘야 청중들이 나와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낮춰서 청중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꼿꼿이 강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을 좀 낮춰가지고 그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허리를 낮춰서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 더 이분들이 강의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더 빨리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다양한 제스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하면서 앞으로 좀 나가주고 또 뒤로 와주고 또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강의를 좀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서 풍성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 강의를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피드백을 끌어내면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 내 말만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오신 분들 같이 강의 흡수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흡입력 있는 그런 강사가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아이스 브레이킹 스팟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사는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어진 그 시간을 쉽게 말하면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사 트레이닝을 할 때에 이 강사를 셰프의 비유를 합니다. 요리사의 비유를 해요. 어떤 재료는 다 똑같아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설명의 재료는 다 똑같아. 일관성 있는 재료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사마다 맛을 내는 것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레시피가 있고 사장님은 또 다른 레시피가 있고 사장님은 또 다른 레시피가 있어. 각자마다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맛은 다 다르겠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스팟 재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온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냉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 때 그 딱딱하고 꽁꽁 얼려져 있는 그런 차가운 분위기를 내가 깨줘야 돼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무엇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할 거냐? 스팟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라는 겁니다. 유머 혹은 재미있는 짤막한 것들 그런 것들을 외우고 다녀야 돼. 한 5가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프닝 때도 웃겨주면서 분위기를 탁 깨주고 중간에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딱 던져서 분위기를 딱 화사하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갔는데 또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으다 하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딱 던져서 분위기를 딱 쇄신시켜가지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한 사람이 내 강의를 듣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거든. 강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 한 사람에게 위해서라도 집중하면서 내 혼신을 다해서 강의를 해야만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스팟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개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료를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료를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분위기가 졸리는 분위기니까.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할 때마다 이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늘 하는 건데, 제가 늘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재밌어 해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9급 공무원 얼마나 어려워요. 9급 공무원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합격을 해가지고 첫날 동사무소에 출근을 했어요. 얼마나 설레면서도 동시에 막 긴장되잖아. 첫 출근이니까. 출근해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는데 긴장이 됐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거의 대부분 점심 식사하러 나가고 나하고 이제 조카하고 또 선배 한두 사람하고 남아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웬 중년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책상에서 뭘 찾아.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아주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가 본인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또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와야 돼요? 그랬대요. 자, 그죠? 이게 맨날 하는 거지만 웃기잖아요. 사망신고하러 왔다는데 본인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망신고를 어떻게 본인이 하러 와.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아줌마 본인이 와야 돼요?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머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짧지만 할 때마다 웃어요. 사람들이 그냥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5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분위기가 벌써 또 이렇게 확 깨지면서 졸다가 갑자기 웃고 나니까 또 이렇게 정신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청중들도 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자료 읽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강사가 PPT 자료를 그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건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준비가 안 된 강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강사예요. 애터미를 대표하는 강사이고 오신 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강사란 말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그림에는 뭐가 나오는지, 내가 이 PPT를 넘기면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보고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길게 말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죠? 빨리 끝내주는. 그죠? 빨리 끝내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끝난 거 같은데 또 시작하고 끝난 거 같았는데 또 시작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그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고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명강입니다.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들어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짧고 쉽고 명확하게, 이게 명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3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아요. 스피치는 3분 내외로 그냥 짧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짧게 그냥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3분 내로 하는 게 좋고, 강의는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길어야 1시간 20분 안에 반드시 끝내주셔야만 효과적이에요. 어떤 분 2시간, 2시간 반, 3시간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는 사람은 목 아프고 피곤하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서 힘들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고, 길어도 1시간 20분 안에는 반드시 명쾌하게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8번째예요. 마무리에 감동을 실어야 됩니다. 마무리에다가, 강의 마무리에다가 감동을 실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처음과 중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끝맺음을 잘하면 청중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스타트도 별로 안 좋았고 중간에도 별로 내용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클로징에서 임팩트 있게 강하게 때려주면 그분이 여운이 오랫동안 한 2, 3일은 갑니다. 잠자기 전에도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 내 이 기분이 뭐지? 하면서 자꾸 애터미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클로징에 명언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치 마무리에, 강의 마무리에 해피엔딩 그리고 새드엔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 잘했다, 홈런 쳤다, 혹은 뭐 3루타 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엔딩하고 나갈 때 우리 강의를 듣고 나가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내가 오늘 잘했구나, 그래도 안타 쳤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고, 표정을 딱 봤는데 오늘 나 병살 쳤다, 이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엔딩에서 아주 감동적인 명언을 던져준다면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오프라 윈프리를 치면 다 올라옵니다. 유명한 여자 MC인데요.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출신이 어떻든 간에 누구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마무리로 와서 내 강의를 들은 그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은퇴했지. 맞아, 나 지금 자영업 하다가 문 닫았지. 맞아, 나 직장에서 잘렸지. 맞아, 나 늦은 게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시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명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마무리에 명언이라든지 뭐 유명한 영화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꼭 외우고 있든지 아니면 PPT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째는 리허설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쩌면 본부장님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명강사는 물론 은사적인 부분이 첫 번째예요. 강의는 은사, 달란트적인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타고났어.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습이에요. 내가 명강사가 되고 싶다, 강의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면
그만큼 스킬이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많은 어떤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연습할 때 소리를 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예요. 눈으로 읽는 건 절대 연습이 될 수 없어요. 눈으로 읽는 건 절대 나에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때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체로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만 이게 내 강의가 되고 그것이 내 귀에 남고 내 세포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자리 가든지 내가 그것을 안 보고도 강의할 수 있도록 외워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소리내서 진짜 내가 강의하는 것처럼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 강의 명강사가 되는 첫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장에 미리 도착해서 현장 그리고 무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이 현장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무대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마이크는 어떻고 무대의 어떤 동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도착해서 가셔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으면 PPT가 있으면 PPT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미리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전 최소 30분 전에는 강의장에 도착을 하셔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최대의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PPT도 잘 세팅을 해놓고 마이크도 내 목소리에 맞게 세팅해놓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와서 한번 발성도 좀 해보고 한번 이렇게 동선도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떨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공식 세미나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강의한다는 건 프로 강사도 대단히 긴장되고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어요. 그건 솔직한 겁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가서 그 무대에 올라서서 한 번씩 이렇게 걸어보고 동선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마이크 테스팅도 하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미리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리는지 저 뒤에 끝까지 잘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리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강의 시간이 돼서 올라오면 긴장이 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외부 미팅 후원을 가보면 난생 처음 가는 곳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금방 간다고 느껴지세요? 처음 가는 곳인데 지루하고 도대체 어디야? 언제 나오는 거? 언제 도착하는가?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요. 어떨까요? 기분이? 금방 왔네?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먼 거리가 아니었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벌써 그렇게 녹아지고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할 때는 어디든지 처음 올라가는 곳은 대단히 낯설기 때문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벌써 먼저 가가지고 한두 번 정도 무대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는 거예요. 왜? 낯설물 희석시키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석세스나 원데이 때 미리 가서 무대를 자꾸만 막 걸어보고 막 왔다 갔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익숙하라고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가서 강의하고 또 강사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곳에 내가 강의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무대도 확인하시고 리허설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강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네, 좀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됐죠. 네,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요것만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최고의 여러분들도 명품 강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강사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